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이 4월 시장 분위기 어제만 해도 이거 좋게 시작했다 싶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그 분위기가 제법 다르게 나타나고 그쵸.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밀려나는 분위기여서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식어가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 쪽이 결국에는 900선까지 깨트리더라고요. 맞아요. 장 초반에 빨간불 켜고 나서 쭉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성장주 쪽으로 차익 실험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10만 전자 이제 20만 닉스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봄 기운 받아서 우리 시장 다 네.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오늘까지 확인되는 건 반도체 쪽만 봄바람이 불고 맞아요.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종목이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랭킹쇼에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시면 좋은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또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고동님께서 오셨고 네. 러브수기님도 와주셨습니다. 진용님, 네. 정미령님, 이렇게 절파고님, 그래요. 흑질백장님도. 자, 흑질백자님이 옥천이 낳은 옥천이 키운 옥천의 아들 유창호 화이팅. 제가 언제 한번 그 고향 공개하고 나서 네.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흑질백자님. 메이님도 오셨고 지현님도 인사 주셨죠. 오. 네. 자, 그리고 철병랑님, 우리 고동님께서는 구독자는 모든 여성들한테 이쁘다는 말까지도. 자, 그리고 오늘도 봄바람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네. 진짜 오늘은 봄 기운이 대단합니다. 봄이 아니라 거의 여름 수준이죠? 오. 사실 제가 지금 카페에 잠깐 있다가 다시 네. 들어갔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땀이 줄줄 땀이 흐릅니다. 송글송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하다 정도였지 더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장을 조금 두꺼운 거 입고 왔더니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땀이 쫄쫄 납니다. 기운이 이렇게 확확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네. 이러한 봄바람이 제발 우리 계좌에도 좀 불었으면 이런 그러니까요. 마음이 생기죠. 네. 자, 그리고 또리또리님 안녕하세요. 졸파고TV님 네. 오셨고 쭈이안님도 종목 진단 뉴로메카 갖고 계시는군요. 오늘 로봇주 가운데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던데 어쨌든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은요. 네. 언제든지 남겨주시죠. 맞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랭킹 주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좋아요. 오늘 4월 2일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4월 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어떤 날인지. 4월 2일은 뭐 감도 안 오는데. 4월 2일이 예. 어떤 날인지 공개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랭킹은 복지 관련된 랭킹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와, 보자마자 재미가 없네요. 네.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복지로 과연 어떤 랭킹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은 복지 이거 굉장히 한정적인 주제일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이죠. 힌트를 드릴게요. 뭐예요? 5 to the 0 to the 5. 기억나세요? 네. 작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 변호사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셨죠, 혹시? 그 자폐 증상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인데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복지 관련된 랭킹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예. 랭킹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OECD 국가 중에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네. 높은 나라. 알겠습니다. 저기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높은 나라니까 네. 한국이 몇 위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5개 국가가 1, 2, 3, 4, 5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네, 아니에요. 그냥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를 맞아요. 꼽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이 높은 비중은 아닐 것 같고 왠지 유럽 쪽이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럴 수 일단 있죠. 기본적인 네. 뭐랄까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대륙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덴마크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일본, 멕시코, 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그 국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러브수기님 대단하신데요. 복지 얘기 하니까 복지리탕이 복지리탕. 나왔어요. 그래요. 수기님, 점심 안 드셨죠? 그러니까 탕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 점심- 위에 저희 예. PD님이 복지리탕 얘기를 먼저 하셨네요. 그래요? 참, 우리 PD님의 정신세계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복지리탕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네. 이 시기. 여러분, 이 렉시쇼 주제도 맞춰주시고 종목 진단 신청도 해주세요. 자, 이분님, 그리고 릴렉스님 다 반겨드리겠습니다.
수기님, 이제 제가 이해했어요. 위에 제가 읽지를 못했군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잠깐 뒤로 해보고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혹시 네. 오늘 네. 주제가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여기 보이는 네. 것 중에는 어디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봐도 뭐 한국 아닐 것 같고 네네. 덴마크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덴마크로 이재필 전문가 의견 하나 접수를 받아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만 유튜브 통해서 종목 하나 고르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T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분들 여기 QR코드 옆에 띄워드렸죠? 네. QR코드로 들어오셔서 구독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꼭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QR코드 쉽게 찍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선물이 와장창 쏟아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 함께할 종목은요, 무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오킨스 전자를 보도록 하죠. 자, 오킨스 전자 매수 가격은 9,490원입니다. 15% 비중이고요. 오늘 6% 올라가고 있죠. 사실 오킨스 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네. 못하는데 반도체만 맞아요. 유독 잘 가죠. 그 중에서도 CXL, 엑시콘이 가장 선두 자리에 있고 네오셈, 오킨스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오킨스전자 6%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봄날이네요. 철원에도 진달리가 피었네요 하면서 봄날을 만끽하고 계시고 오늘 상승도 만끽하시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더 갈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오킨스전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킨스전자 갖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은 좋은 모습인데요. 이러다가 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킨스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CXL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상당 부분 이 오키스 전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종목들 전부 다 네오셈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 좀 급등을 이미 한번 시세를 한번 줬어요. 그리고 지금 뭐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밀리느냐 그런 기로에 좀 서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른 종목들보다는. 뭐 그래도 오늘 대부분의 종목에 뭐 하락하고 있는데 뭐 저 한 6%대 상승이면 훌륭한 거지만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잣대를 적용을 할 수는 없죠. 일단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자, 지금 오늘 자리가 보시게 되면 조금 키웠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 이평선 자체가 22평선 자체가 빨간 선입니다.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는 또 24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중이니까 오후장에 뭐 얼마든지 뭐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뭐 현재 상태에서 요걸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오후장까지 조금 보시다가요. 이게 만약에 오늘 고가가 지금 오늘 고가가 한 12.6%까지 갔었네요. 10,000원, 1,3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일단 오늘은 이 근처, 10,000원 근처 정도라도 갖다 놔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 242평선이 10,000원, 1,076원 정도에 있는데요. 요게 위쪽으로 윗꼬리를 단 거를 최대한 줄여야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으로 딱 떠서 나오면 기술적으로 한 62평선 근처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보세요. 조금 보셨다가 지금 현재가가 9,750원이죠. 현재가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무렵에 이 9,750원보다 아래 구간에 있으면 일단 요거는 좀 저항이 강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도 뭐 밑에 이 12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좀
아래로도 이렇게 지지받을 자리는 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뭐 한 8,500원 정도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까지 내려오면 먹은 거 다 반납하고 되게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위로 꼬리를 좀 더 달면 이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시고요. 오늘 오후장에 뭐 종가 무렵에 9,750원보다 위에 있으면 뭐 좀 더 올라서 10,000원에 근접한 그 정도 숫자에 갖다 놓으면 저 62평선 있는 자리, 현재 62평선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한 11,2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 가격보다 만약에 아래 구간에 있다라면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좀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니까 뭐 그때는 그냥 저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킨스 전자였습니다. 이 관심이 아주 뜨거운 CXL 관련주였기 때문에 네.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새롭게 기회를 노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오킨스 전자 살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무훈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반도체 한 개도 없어서 너무 부럽다라는 철병남님의 이야기도 있고요. 예.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저희도 시장 체크를 하면서 와 이거 진짜 반도체만 쭉쭉 가네 이런 이야기를 아까 나누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전체 섹터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네. 그 중에서도 몇몇 종목 막 쏠려요. 맞아요. 사실 다 조용한데 몇몇 종목만 20% 이렇게 쭉쭉 네. 올라가고 이러니까 소외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이 시장을 내가 즐길 수 있긴 한 건가 이런 허탈감이 좀 많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PD님이 한반도에서 반도체라니 후덜덜덜덜. 아, 그래요? 자, 이분님, 저 반도체 먹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런 게 많죠. 급등했다가도 네. 또 금세 급락이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 나중에 보면 제자리 걸음.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판단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매일 보면 급등 종목들이 매일 그쵸. 나오지만 가만히 쭉 지켜봤을 때 결국 수익으로 먹고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맞습니다. 네, 참 그리고 판단력이 3월 달에 필요합니다. 바이오랑 로봇 잘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이오 빠지는 거 보면은 로봇주들도. 무서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목 진단 판단이 스스로 안 되시면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 종목을 반드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기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가더니. 조용무님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이 11만 4천 원의 평단가 들고 계시고 비중은 10%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물타기를 해야 될지 추매를 해야 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기아가 잘 갔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1월 달에 거의 1월 달에 8만 5천 원부터 진짜 말 그대로 2배 가까이 쭉 상승을 하다가 특히나 배당락 이슈 나오고 나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고점 대비 지금 20%를 단기간에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막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빠지나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아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시청자님 올려주신 질문이 물타기 할까요? 추매할까요? 그러면 무조건 더 사겠다는 얘기시네요. 자, 요거, 일단 기아 같은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종목입니다.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시장이라는 게 보면요. 어떤 때 굉장히 좀 비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자, 이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이런 쪽들도 좀 단기간에 많이 오버슈팅을 하긴 했었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초월한 적이 있습니다. 초과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오버가 됐던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87,000원 하던 주가가 13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엄청나게 이 무거운 대형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에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0만 4천 원까지 빠졌으면 이 가격 조정은 상당폭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작년하고 실적 부분들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전혀 반영이 거의 안 됐던 부분들을 작년 하반기에는 그냥 옆으로 기기만 했죠. 그걸 한꺼번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좀 차익 실현 욕구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거의 못 올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거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렸겠지만 작년에 계속 끈질기게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언제든지 팔아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하락하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자, 뭐 가격 조정은 얼추 받았다라는 생각이지만 그 탄력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저 물타기 할까요? 추매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뭐 둘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자, 10만 원,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 깨지는 구간, 10만 원 아래까지 빠지는 구간이 있다라면 그때는 추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거래량도 터지고 음선 자체도 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물타기를 들어가긴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10만 원 아래 구간까지 빠져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 종목 살펴봤습니다. 사실 기아가 2월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 탄력이 한 20%까지 올랐다가 그대로 3월 달에 쭉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10만 원 밑으로 오면은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PBR 열풍,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열풍에 네. 힘을 받아서 올라갔던 자동차, 그리고 그 이외의 저PBR주들 많죠. 특히 코스피 총상위에서는 뭐 삼성물산이나 그쵸.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많이들 또 힘을 잃고 있는 네. 모습이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08님께서 그래서 산물도 저렇지 않나요? 맞아요. 밸류 고난의 달이다라는 말. 그리고 철병남님께서는 이런 경우 많죠. 삼성전자 그만 좀 가라. 내 수급 그만 가져가. 한쪽만 넘어가면 네. 참 이렇게 허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철병란님 오늘 차공했거든 이마 광채가 눈부시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땀 때문에?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땀나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예상치도 못하게 덥습니다. 내일부터는 겨울 양복을 입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벌써 1시 20분이 다 됐네요. 진용님께서 마침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우와 지금 쫙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맞을지? 5위 한번 알아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레키쇼 주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이 중에 가장 낮은 나라. 나라죠. 5위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 맞나요? 오, 맞네요. 맞네요. 오, 멕시코 38등이에요. OECD 국가 내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꼴등. 네, 0.05%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일단 우리나라가 멕시코는 이겼네요. 맞아요. 네. 꼴등을 면했다는 네. 게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5위가 멕시코였습니다. 자, 4위가 한국이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될지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 미샤님의 종목입니다. 이것도 오늘 참 불안하네요. 이름이 바뀌었죠?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그런데 아직 상장명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가 5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이십니다. 이 폭락이 오래 갈 것인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지 문의드려요. 어제 대주주가 장외 매도했다고 네. 합니다. 이 뉴스가 오랜 기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까요? 여쭤보셨는데 그렇죠.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레고캠바이오 10% 넘게 네. 급락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주주의 장외 매도 뉴스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 가격이 55,000원이어서 아직은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84,000원까지 갔었으니까 네. 8만원대가 참 아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66,0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드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오늘 좀 많이 내려가는데요. 이런 악재성 뉴스가 장기간 영향을 주는 건지 오늘 추가 매수를 할 기회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날짜를 보시게 되면요. 김영주라는 분이죠. 자, 이분이 140만 주 정도 장외에서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펜오리온 쪽에서 요거를 매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월 29일 날 뉴스예요. 3월 29일 날 뉴스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제는 멀쩡했으니까요. 어제도 이 뉴스가 있었으니까. 지금 오늘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두들겨 맞고 있고, 알테오젠도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 좀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물이 나와서 그래서 밀렸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이 레고코엠 바이오를 저녁에 야인 시대를 출연해서 어제도 진단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요거 지금 그때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위쪽으로만 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은 뭐 그렇게 크게 길게 들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4월 중순 내에 빠져나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길게 갖고 가실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좀 길게 갖고 가고 싶다라면,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갖고 간다라면 추가 매수도 뭐 자리 이렇게 찾아서 조정받는 모습 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단기간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지금 시간이 지금 한 1시 23분 정도인데요. 좀 많이 터졌죠. 지금 오늘 22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터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봐서는 조금 이게 오늘 뭐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이 정도 가격, 그러니까 한 6만 한 9천 원 이상 7만 원 가까이 갖다 놓는다라면 바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만약에 뭐 좀 제대로 오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현재 상태나 뭐 아니면 뭐 좀 반등이 좀 더 나와도 조금 반등 나오는 상태라면 이 62평선 정도는 한번 지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뭐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일단 이쪽 62평선 근처 정도 그쯤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올해 말까지 보실 수 있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근차근 분할해 갖고 좀 이렇게 매집하듯이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일단 그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단기로 보시는지 중장기로 보시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고캠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갑자기 좀 뚝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좀 잘 갔던 종목이니만큼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더 큰 아쉬움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살펴드렸으니까요. 이샤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백님께서도 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들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잘 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임리얼님께서는 대주주가 레고캠을 팔아서 초코파이 사 먹으려고 그러나 봐요. 오리오 얘기하신 거겠죠?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분님, 그럼 이번 달은 매수 좀 쉬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라는 의견. 그리고 백님께서 윤지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라고 네.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남겨주셨던 모양이에요. 레고캠 이야기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자님께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문의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졸라 구독하고만님께서 욕하는 줄 알았잖아요, 방금. 그냥 닉네임 읽어드린 겁니다. 네. 초코 약파이, 네. 오리온과 레고캠을 합쳐서 초코 약파이로 해주셨네요. 자, 그럼 저희 또 계속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벌써 26분이기 때문에 바로 네.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고수가 대자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고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6,880원, 그리고 비중은 8% 들고 계십니다. 오늘 지지선이 깨진 걸까요? 손절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이 종목이 1월 22일에 한 9,550원까지 갔었고, 전고점도 3월 6일쯤에 8,000원 후반대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6,000원대에서 계속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선이 깨진 건지 여쭤보셨는데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이 깨진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래도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AI 쪽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올해 토마토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 2019년도에 제가 4차 산업혁명 미니 강의를 해드리면서 한 50몇 강을 해드렸고 그중에 또 AI에 대해서만 한 15강 정도를 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AI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기였었죠. 그땐 챗GPT도 없었고 그럴 때니까 만약에 그때였다면 눈 감고 그냥 잡고 그냥 들고 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이 AI 관련해 갖고도 저도 지금 AI 관련된 부분들 요런 챗GPT처럼 AI를 만들거나 요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찾고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쉽게 야 이거다 싶은 종목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거나 또 실제로는 그렇게 이 AI 쪽 요런 쪽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또 AI로 엮이고 막 그런 쪽들도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장외 나중에 보고 지금 상장 안 된 비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서 나중에 그 종목이 상장되면 그 종목이나 좀 관심 가져볼까 하고 지금 AI에 대한 직접 AI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는 고려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요거 지금 그런 소식 때문에 1월 달에 되게 좀 많이 올랐었죠. 온 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개발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1월 달하고 2월 달 이때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비스가 연동돼서 이 좀 실적 부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실적 부분들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별도는 아니고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요. 자, 좀 작년에 한 62억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62평선을 깼다고 지지선을 깼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 저점을 기록한 자리 있죠. 여기가 지금 6,370원 정도입니다. 현재가하고 한 11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기댈 언덕은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 가격 6,37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는 지지선을 깼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5,800원 정도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6,370원이라는 지지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보시면요. 여기서 일단 고점 자, 쌍봉 비슷하게 찍었잖아요.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급하게 돌리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6,370원이라는 가격, 그 가격을 안 깬다라면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 22평선 정도까지. 자, 이 62평선은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선 역할은 안 할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 22평선하고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는 7,2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해 보시고요. 22평선 정도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리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하지만 20일 이평선 정도 보시고 나서 그때 정리하자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에 드렸으니까요. 네. 한번 모셔야 될 텐데 그 전에 할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랭캐쇼 주제 요거 말고 또 한 가지 있죠. 네. 유튜브 구독 이벤트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 안 하고 그냥 참여하면 돼요? QR코드 들어오시면 되는 네. 거예요. 밑에 띄워드릴게요.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이벤트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안 띄워주시나요? QR코드 피디님? 띄워주세요. 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누르시면 이벤트 신청 완료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참고로 채팅창에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네,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상품이 통통 쿠폰 4만 원 상당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토마토TV 대표 코너의 방송 요약본을 딱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 요약본 보고 투자에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벤트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레기쇼 주제 4위 보고 갈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4위가 한국! 한국이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순위이긴 한데요. 38개 국가 중에 34위입니다. 0.71% 차지를 하고 있네요. 한국 뒤에 나라가 4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3위부터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나라이길 희망해 보면서 4위 약간 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걸 빨리 넘길게요. 자, 4위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들 보기 전에 유튜브 잠깐 다녀오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또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08님께서는 위에 김경숙님께서 갖고 계신 미코에 미코. 대한 의견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미코 잠시만요. 3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다는 의견. 그래서 그런지 08님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고 계시네요. 미코는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소재 넘버 3 같아요 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서교동 레드불님 늦었습니다 라고 인사해주고 계신데 걱정 네. 없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자, 곰미남님 일진전기, 불개미님 네. 자비스까지 또 김영일 전문가님 오시니까 바로 또 종목 진단 들어오네요. 자, 바로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피리 부는 사나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나이도 아니고 사나이님이세요. 사나이. 종목은 이거 화학으로 가네요.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매수가가 18만 원이고 네. 15% 비중입니다. 이 애물단지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이 애물단지라고 정확히 이렇게 해주실 만도 한 게 지금 주가 보시죠. 13입니다. 13만 6,200원. 게다가 올 초에는 사실 1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대까지 다녀왔던 네. 종목이거든요. 16만 원까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13만 원입니다. 매수 가격이 18만 원이니까 상당히 답답한 구간을 오랫동안 보내신 거죠. 진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18만 원, 네. 15%. 과연 본전 탈출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금호석유입니다.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거 본전 탈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금호석유가 사실 최근에 그래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저PBR 관련된 이러한 수혜를 받으면서 상당히 물량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이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좀 감소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좋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도 지금 현재 이 업황의 불황이 길어지겠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주가가 조금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성장성을 조금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찾아야 되죠. 찾으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또 확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이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이 조금 나왔을 때 정리가 또 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바닥권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13만 원 근처 구간에서 61선, 121선 지지받고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구간은 13만 원 구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약 한 15만 5천 원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겠다. 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손실을 만회하면서 손실을 줄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 만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만회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일단은 반등 나오는 구간에 정리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석유화학 쪽 살래, 반도체 살래라고 하면은 사실 99%는 정답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수익을 만회를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 15만 원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이 썩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주가는 체크를 해두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종목, 좀 더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종목으로 네.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금호석유 살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네. 코스닥 쪽이 2% 넘게 좀 밀리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음봉이 이렇게 점차 많이 빠질까? 길어지네요. 그렇죠.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 코스닥에 대한 걱정들이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킹스카이님 오랜만에 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종목들의 이게 애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밌는 명칭들로 많이 비염? 에코프로 비염과 함께 셀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볼 텐데요. 가봐야죠. 네. 어떤 걸로 가볼까요? 오늘도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바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 섹터죠. 로봇 네. 섹터 중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고요. 산이님의 종목입니다. 37,700원, 비중은 10%.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오늘 장 초반부터 쭉 밀리면서 지금도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BB테크 37,700원에 들고 계신데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3만 원대긴 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저가 부근이 약간 32,6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3만 원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상당히 조금 잘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로봇주들이 올라올 때 그렇게 큰 폭으로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을 그렇게 큰 폭으로 받아주지를 못했었고, 보게 되면은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에도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면서 결론적으로는 물량을 좀 뱉어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감속기라는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 최초로 로봇용 감속기를 또 국산화했다라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적자 폭이 너무나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로봇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흑자로 올라오거나 수익성이 좀 올라오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은 이제 협동 로봇 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이나 LG 쪽과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이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올라올 때에도 그렇게 크게 또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SBB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32,600원 구간에서 이제 이탈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셔야 될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실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까 32,6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 생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에 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단기적으로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무언가 추가 매수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와야지 라는 쪽보다는 그냥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로봇 테마 내에서도 종목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담이었습니다. 일단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 좋고요. 요새 로봇주들이 막 올라올 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시그널 주셨고 35,000원, 36,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도 맞아요. 분위기는 제법 다르네요. 요즘에 보면 그 해성TPC, 에브리봇 이런 종목은 고점 대비
거의 무지하게 좀 네. 단기간에 내려왔는데요. 신중한 판단 역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을 보니까요. 코스닥에 대한 걱정들 계속 나오고 있고. 토닥토닥. 네, 서교동 레드불님께서 그나마 네. 3전 없었으면 어쨌을까 아찔한 오후다. 서교동 레드불님은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진짜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아니, 삼성전자는 계속 고점이에요. 네. 85,000원까지 찍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곧 있으면 네. 9만 원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 거기다가 이부님, 반대죠. 삼전이 없어서 아찔한 오후다라는 의견들. 그렇습니다. 상당히 체감되는 분위기는 네. 많이 갈리는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가볼 텐데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러브스토기님의 종목을 봐드릴게요. 2차 전지로 갑니다. 대주전자 재료죠. 자, 매수 가격이 88,700원, 10%의 비중입니다. 수익을 다 반납하고 있어요.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려요. 목표가도요. 자, 지금 보니까 확실히 얼마 전에 10만 원대 위에 네. 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그 10만 3,200원 찍고 내려옵니다. 오늘 지금 이평선 좀 슬슬 걸려 있는데 2% 내려오면서 9만 1,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익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 구간도 슬슬 거의 다 됐어요. 맞아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손실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착실하게 수익을 보여주나 싶다가 고점 좀 찍고 좀 내려오네요. 네. 대주전자재료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을 또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235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50억 정도로 이제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천억 이상의 그런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확실하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저가에서 물량이 상당히 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상까지 딱 올라오고 나서 보게 되면은 매물 구간이 또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터웠기 때문에 저가에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조금은 부재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차례 자연스럽게 순환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아쉬웠었던 부분이 이제 매수가는 적절하게 좀 잘 들어가셨는데 매물 구간에서 적절하게 또 정리가 안 되신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다시 10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앞선 구간에 말씀드렸던 이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죠. 이 두터운 매물 구간을 또 강력하게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지 10만 원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잡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은 차익 실현했다가 재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가가 오늘 얼마에 형성이 됐냐면 9만 1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9만 100원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9만 100원 이탈 시에는 8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일단 9만 1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수익을 챙겨 놓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 향후에 저가에서 자리 잡았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이제 한 차례 좀 실수를 했잖아요. 10만 원 구간에 매물대가 있었고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은 정리하고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마다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수익폭이 좀 반납이 되고 있으신 거니까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그러한 전략을 잘 꾸려서 현재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저가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매수가를 좀 싸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 10만 원 잡아주시고, 그 구간에서는 이제 이 매물 구간, 말씀드렸던 10만 원 초반대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지금 구간대 가격을 잘 지켜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두시고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방향, 그리고 여기서 잘 지켜주고 올라서게 되면 10만 원대에서 판단을 또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님들이 센스가 네. 참 좋은 게 왜요? 종목별로 그 별명을 붙여주고 계신데 얘는 뭔데요? 돼지 가자! 대주전자 재료가요? 돼지. 돼지는 꿀꿀. 랭킹 바로 볼게요. 볼게요. 할 말이 마땅히 없어서. 3위 갈게요. 자, 2회부터는 3위권입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게 멕시코와 한국은 하위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맞아요. 자, 3위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딜까요? 자, 3위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와, 실제 OECD 국가 중에 여기가 4등입니다. 네, 38개 국가 중에서 미국이 네. 4등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한국이 34등인데 0.71%, 미국이 0.98%인데 4등 랭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퍼센트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 규모 대비 그럼 절대적인 비중이기 수치는 때문에 완전 다른 그쵸, 거죠. 완전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렇대요. 그러면 일본과 덴마크는 훨씬 네. 더 잘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 2위만 남았습니다.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바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다음 종목은 잠깐만요. 그렇군요. 요거군요. 네. 이 종목 가면 될까요? 네. 확실하죠? 유튜브 야운님의 종목으로 네, 가보면 가보도록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솔루션 이 종목 가볼게요. 어제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참 잘 갔던 종목인데 그런데 오늘도 지금 시세 보시죠. 잘 가다가 근데 오늘 약간 네. 아쉬워요. 맞아요. 지금 음봉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분봉 차트 보면은 올랐다가 쭉 밀렸거든요. 네. 결국에 제가 보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이 종목이 음봉을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종목 한번 진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또 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목표가 도달 리뷰를 좀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아쉬웠던 게 아침에 방송을 보셨으면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2차 목표가를 딱 8,300원을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오늘 딱 8,300원을 또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다 보니까는 따라 타는 이제 매매를 좀 하지 않으셨나, 혹은 오늘 저가를 찍으니까는 이제 저가에서 좀 따라 타지 않으셨나,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일단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최근에 이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행정을 또 현실화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를 또 이제 대폭 늘려나가겠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떠한 흐름이냐? 제가 8,300원을 2차 목표가로 안내드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8,300원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밀어줬어야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 8,300원 구간에 마찬가지로 강력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강력하게 뚫어줬어야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바로 오늘 갭으로 떠주면서 시도를 했지만 바로 윗꼬리를 그려버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윗꼬리, 이 8,300원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 저항이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왔는데 약간의 이제 밑꼬리를 조금 이제 달고는 있어요. 근데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구간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진단해 주셨는데 이 종목 아침에 8,3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딱 8,300원을 찍고 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좀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네. 이거 종목 진단을 빨리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한 개 더 가볼까요? 아직 마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만 더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강승수님의 종목인데요. 디어유 보겠습니다. 이 종목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종목 진단하는 일이 잘 없었던 종목인 네. 것 같은데 오늘 이것도 좀 부진하네요. 32,800원에 가지고 계시고요. 10% 비중입니다. 디어유 오늘 5% 내리고 있습니다. 29,400원이거든요. 자, 디어유 요거는 또 전망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디어유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디어유는 대응만 조금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또 이 저점 구간까지 거의 다 이제 내려온 상황이죠. 저점 구간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디어유가 이제 하는 사업이 이제 또 연예인들과 팬들 간에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버블이라는 것을 또 이제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실적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강한 물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윗꼬리를 그리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어유가 워낙에 이제 보게 되면 매물대가 조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확실하게 성장성을 좀 크게 보여주어야지 이 매물 구간을 또 순차적으로 다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물량이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고 저점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추가 매수할 만한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바닥을 좀 제대로 잡아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 한 29,000원 정도, 2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잡아주는지 지켜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켜주게 되면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목표가 34,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매물대가 좀 두터운 종목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정리하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28,500원 정도 구간의 저점은 이탈을 하게 되면 27,000원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5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 고려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다만 올해에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잘 지켜주기만 하면 크게 매수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어유까지 완벽하게 종목 진단을 받아봤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랭킹쇼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랭킹쇼 오늘의 주제 바로 1, 2위까지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OECD 국가 중에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일본과 덴마크가 남아 있습니다. 최상위인데요. 과연 1위는 어떤 나라일까요? 덴마크였습니다. 역시나 우와. 유럽이 아니 비중의 수치가 다르네요. 네. 전체 4위인 미국이 1%가 안 되는데요. 일본이 1% 조금 넘고요. 공동 1등 노르웨이와 맞아요. 덴마크가 4.49%. 압도적입니다. 엄청난 복지 비중이네요. 와, 저 정도일 줄이야. 역시 북유럽 국가들은 아예 다른 수준의 복지 세금도 그만큼 그래서 많이 높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에 대해서 랭킹쇼 주제를 가져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놀라고 계세요. 역시 북유럽이다. 빵빵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랭킹쇼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 더 밑에 여기 있죠?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TV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분들도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옆에 저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네, 랭킹쇼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 꼼꼼하게 해결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